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오늘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 잔고나, 잠시만요, 조금 창이 뜨지 않고 있는데, 신용 잔고나 이제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런 차트들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또 누적 차트 보여드린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탭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랑 페이스북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다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한 0.6%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200도 한 0.7%, 코스닥도 한 0.8%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조금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사실 어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소에서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매도, 기관은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3,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 현선물 다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현선물 다 순매도로 돌아섰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차익 거래가 있었습니다. 조금 다시 어제 걸 설명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5,500억 정도 있었고요. 이것이 아마 조금 차익 거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조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베이시스 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선물의 현재가랑 이제 선물의 뭐 이론가를 이제 사실 비교하면 되는데요. 어제는 제가 기초자산이랑 비교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기초자산에서 일정 금리를 조금 더한 이 이론가랑 사실 현재가를 하는 게 더 정확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이론가랑 현재가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코스피 200 이론가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22가 이제 선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물 가격에 비해서 지금 선물 가격이 싼데,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가 사실 이렇게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물을 팔고요,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나고요. 아까 외국인 수급에도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보통 이렇게 매도 차익 거래, 매수 차익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사실 이 베이시스 갭이 한 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일별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갭이 한 이 정도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백오데이션이 더 컸었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어제 기관 매도 물량이 사실 컸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시스 갭이 이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 갭이 이제 한 1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 매도 차익 거래 물량을 그렇게 뭐 저희가 뭐 조심을 해야 될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백어데이션이어서 뭐 충분히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은 할 수 있지만, 뭐 어제나 오늘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은 사실 선물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 가격이 높아야 하고요. 왜냐면 금리 때문에 또 높아야 하거나 뭐 사실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선물 가격이 지금 낮을까라고 사실 이거는 이제 추측을 조금 해보면, 일단 공매도가 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숏패팅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숏패팅은 사실 선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 선물이나 옵션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뭐 개인분들이 인버스가 있지 않나요? 뭐 인버스 ETF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인버스 ETF는 이 선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물하고 옵션에 필요한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방을 보고 아무래도 옵션이나 선물 쪽이 약간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수급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는 조금 수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조 정도 오늘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누적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한 6천억, 기관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이 매도 차익 거래를 조금 진행하면서 선물은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뭐 개인은 거의 뭐 200억 정도 순매수 큰 폭이 아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 선물 다 매도하면서 선물도 한 3,3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한 3,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1,500억, 1,700억 정도, 1,9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선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진한 초록색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이 전환선 부근에서 계속 조금 약간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분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120분봉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습니다. 이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아직 26일 후행 스팬은 뭐 역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가 라고 일단 추세상으로는 120분봉상으로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그저께 정도 이 추세선을 깨지면 조금 이 전환선과 추세선 깨지면 조금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환선 깨자마자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선마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레벨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일봉상 이 전환선을 깨지면 조금 일부 매도, 이 기준선을 깨지면 그때 조금 전량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랑 뭐 그저께 계속 장기 파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주봉상으로 장기 파동은 그냥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단기 파동인 일봉상인 파동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파 고점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파동을 매기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이 5파를 추정하려면 이 2파의 저점에서 4파의 저점을 그어서 그것을 이제 3파의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5파의 고점 부근 그리고 5파가 깨지는 부근을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뭐 넘을 수 있고요. 당연히 3파, 5파 뭐 다 넘을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사실 크게 하락할 수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바로 이제 곧바로 올라서면서 크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하락을 하면 조금 무너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 5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뭐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여서 그냥 이게 A, B, C 파동으로 조금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성 첫 번째고요. 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고 5파 해서 추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둘 다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확실히 확인을 해본다면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이 장중 최고점인 3266을 사실 넘어서게 되면 조금의 5파가 더 남아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을 깨고 사실 바닥 부분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기를 깨면은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4파여서 5파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 부분은 크게는 이제 추측을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 추세선하고 이 기준선이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깨면 조금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기준선을 깼다가 주가가 재차 이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더 비싸게 재매수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하락 파동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준선을 깨면 매도하고 재차 상회하면 매수하시는 전략을 코스피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물로 설명을 드리면 S&P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파 고점이고요. 여기가 2파 저점, 여기가 3파 저점, 여기가 이제 4파입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더 5파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게 쐐기 모양, 딱 우파에 보통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쐐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좁아지면서 점점 뾰족하게 올라가는 걸 쐐기 모양이라고 하고요. 우파에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보통 쐐기 모양이 난 다음에는 주가가 조금 급락을 하는 패턴이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쐐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서 2주일, 뭐 빠르면 뭐 이번 주, 뭐 늦으면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쐐기 패턴이 유지된 다음에 결국 이 쐐기 패턴이 깨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전히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하락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S&P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을 하회하면 조금 일부 매도를 하시고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조금 그때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코스피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 1.9%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기준선 위에는 있고요. 이 선행 스팬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이제 9일 후행 스팬도 재차 사실 이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완벽한 호전은 물론 아니지만 일단 조금 이렇게 돌파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스피 신용잔고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은 감소했지만 뭐 여전히 거의 뭐 21조 6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사상 최고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코스피 레벨이 조금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세상으로 조금 하락 추세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타났을 때가 사실 보통 고점을 치고 조금 하락하는 패턴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스피 밸류에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랑 코스피가 그냥 같이 있는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빨간색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이제 S&P 차트입니다. 사실 비슷한 추세로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2008년도부터 생각을 하면 S&P는 한 6배, 7배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비슷한 추세였지만 사실 상승폭은 큰 폭의 차이가 있었고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과 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코스피 안에 숨겨져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숨겨진 수익률과 이제 S&P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코스피 증시가 더 많이 갔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코스피 할인율과 아까 말씀드린 S&P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이제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페드 모형으로 조금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2008년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사실 2012년하고 13년이 사실 미국 쪽이 가장 조금 높다고 나옵니다. 높을 때가 주가가 조금 저평가라는 시그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국내가 이렇게 횡보를 하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 시그널을 보내면서 사실 주가가 이 부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 모형으로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 사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버블은 아니고 더 상승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사실 어제나 그저께 영상에서 제가 장기 파동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조정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조정이 오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정이 결국은 장기 파동을 결국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조정이 온 다음에 저는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조정 때 저희 좀 시청자분들은 조금 현금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이 조정이 오고 나서 괜찮은 주식, 정말 좋은 주식들을 조금 값싸게 매입을 하셔서 다음 상승을 조금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IMF 때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이 났고요. 최근에 코로나까지가 이제 A, B, C 파동으로 이제 하락 파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 끝나고 이 파가 결국 새로운 코로나 이후가 새로운 1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주 정도 안에 아무래도 2파 조정을 조금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조금 긴 시간 동안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2파의 조정 파동이 조금 길 수는 있지만 뭐 유동성 분석에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에 유동성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뭐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사실 시중으로 많이 풀려가게 되면 이 2파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이제 파동을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대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는 충분히 3파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모습은 사실 이 밸류에이션 차트에도 나타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좀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이 연두 색깔 차트가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인데 사실 2020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거의 한 70조 매수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누적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의 매도 폭이 사실 지금 매우 거셉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사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색깔 탭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감 시황 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어제랑 오늘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의사록 같은 게 나오지 않는 날이고 이제 정확한 발언이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는 이슈가 없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향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나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일 증시는 FOMC의 영향을, 미국의 중앙은행 FOMC 회의를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별 주식 조금 설명드리면 SK하이닉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SK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이 연두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대 수익률, 뭐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가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가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았을 때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19년, 20년도에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는 한 10% 정도 낮까지 하락을 하면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 한 11% 정도 수준에서 사실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건지 그냥 단기 조정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과거 한 10% 수준까지 와서 조정을 한 거면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유의는 하는 단계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 색깔 선을 아까 말씀드린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리를 조정해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이 페드 모형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FCF라는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내재 가치가 한 23만원 정도는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7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녀 현금 흐름을 조금 어떻게 구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하게 되면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 영업 현금 흐름이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물건을 팔아서 이제 벌게 된 매출액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출원가, 뭐 인건비, 법인세, 뭐 이자 비용들을 다 차감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나 건물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한 게 잉여 현금 흐름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부근에 한 5조 7천억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내재 가치가 약 한 23만원 정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개별 종목 설명드릴 때는 사실 이렇게 매출액, 뭐 영업이익, EBITDA, 뭐 총차익금, 뭐 영업이익률 이런 뭐 재무지표들을 다 설명드리지만 뭐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다 우수하여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뭐 퍼랑 PBR도 추이를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차트 분석해드리면 SK하이닉스 차트 일봉으로만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일단은 전환선을 하회를 하였고요. 이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정도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완벽한 매도는 사실 이 기준선을 깨고 나서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차 매수를 하신다면 이 전환선까지 확실하게 좀 종가 기준으로 좀 넘고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확실하게 매수를 하시려면 이 14만원을 넘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일단 안전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LG화학 설명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종목이고요. 물론 뭐 최근에 주가는 좀 하락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93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내재 가치가 한 48만원 정도 나옵니다. 충분히 조금 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25년도 매출액이 한 44조, 영업이익이 한 3조 7천억 정도 계산을 하였는데 뭐 이것보다 더 높게 추정을 하시면 뭐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60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 뭐 영업이익률도 한 10%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한 44% 정도 상승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한 25년도에 저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LG화학이나 뭐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재 가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으로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을 때는 뭐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것은 조금 더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 차트까지 좋은 종목을 살 때 매도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전환선을 하회하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기준선까지 만약에 깨버리고 나면 조금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다시 매출액이 뭐 한 60조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만약에 주가가 이 전환선을 상회하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기준선을 상회하면 조금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연결로 사실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기대 수익률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매출이 뭐 약 1조 648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 나왔었고요. 뭐 영업이익이 한 2,900억대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한 2,400억대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25년도 매출은 이미 2조 5천억 정도로 이미 잡아놨었고요. 사실 실적 추정치로도 뭐 거의 2020년 매출이 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이미 1조 이상을 다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물론 다만 조금
지금 공장이 1, 2, 3 공장이 있고 이제 4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 3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공장 가동률이 원래 예상치는 한 55% 정도였는데 가동률이 한 9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적정 주가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 레벨까지 가려면은 거의 매출액은 한 4조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한 32%까지 상승을 하면 그래도 사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을 더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매출액을 한 5조 정도로 높여보겠습니다. 25년도에 매출이 5조까지 나온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사실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9%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 성장률도 제가 4%로 사실 높게 설정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지 않은 종목인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차트 분석해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에서 사실 저항을 보이면서 기준선을 넘지 못했었는데 오늘 조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였고 이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뭐 오늘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다시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보유하신다면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 지분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사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때까지는 뭐 조금 고평가가 유지될 수 있지만 좀 그렇게 매각이 진행되고 나면 조금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네이버 설명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은 조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이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연구성장률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성장률을 이제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34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네이버는 그래도 내재 가치가 한 63%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렇게 뭐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내재 가치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이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모기를 할 때 주가가 이제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긍정적인 점은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는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RSI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천정 부근에서 사실 거래량이 이 부분 많이 터지면서 조금 도지를 나타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차트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세가 아직까지는 추세 지표상은 뭐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천정에 팔기보다는 결국 어깨에 파는 게 더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어깨인 이 기준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마다 뭐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하였지만 워낙 주가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과거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 시에도 영수성장률을 제가 포스코는 1%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한 26만원 정도 되고요.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내재가치가 한 66만원 정도, 한 154%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차트 설명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근에서 주가가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환선 기준선까지도 역전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1월 15일 날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이 50일 이평,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평선인데요. 이 50일 이평선에서 약간 지지도 보였었는데 이 지지선까지도 이제 깨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시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 선행스팬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 일부 매수, 이 전환선을 돌파할 때 또 2차 매수, 기준선까지 돌파하면 3차 매수하시는 좀 3분할법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C소프트고요. 그리고 사실 NC소프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코스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좀 깜빡하고 못 드린 게 있어서 사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코스피 30분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신기하게 30분 분봉을 조금 약간 계속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보시면은 이 1월 11일부터 사실 상승폭이 되게 컸었는데, 이 30분봉에서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200일 이평선을 전혀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잠깐 이날 뭐 200일 이평선을 잠깐 하회를 하였지만 뭐 재차 바로 상승하면서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였고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이날도 사실 1월 18일 날도 이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사실 재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이평선까지 사실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나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30분봉상 이 200일 이평선을 조금 완전히 확실하게 하회를 하면 그때는 조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코스피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코스피랑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나 뭐 코스피 ETF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마다 이 리듬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120분봉 리듬을 타고 갈 때도 있고요. 뭐 일봉 리듬이 조금 더 맞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을 조금 개별적인 종목들에서 분봉상으로 찾으신 다음에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봉 200일선을 완벽하게 좀 하회하면 그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숏패팅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숏패팅을 할 때는 저는 뭐 인버스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한 억 이상 되신다면 뭐 선물이나 뭐 옵션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물하고 옵션은 매우 위험하고 조금 상당히 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마가 되신 다음에 해지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이키드라고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현물은 들고 계시지 않으면서 선물과 옵션으로만 이렇게 방향성 베팅을 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일단 내일 이 200일 이평을 지지하는지 깨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NC소프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이게 상승을 했지만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조금 기대 수익률도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기대 수익률로는 차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98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내재 가치가 한 242만원, 한 1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트 설명해 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상 주가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을 하회하였지만 오늘은 재차 상승하면서 이 전환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9일과 26일 횡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일부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이 기준선까지 하회하고 나서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설명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은 하였지만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매수 추천 영상에도 올렸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뭐 카카오뱅크 모멘텀도 있고 조금 상승이 가능한 주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가치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금융지주 끝나고 나서 이제 나스닥하고 페이스북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차트 설명해 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다가 오늘 조금 전환선을 큰 폭으로 이제 상회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긴 꼬리가 났을 때 조금 매물 부담이 이 부근에 사실 있을 거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근에서 어김없이 일단 조금 꼬리 모양이 또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뭐 매수를 하신다면 이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뭐 아직
일단 뭐 지금은 전환선 기준선을 다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후행 스팬도 다시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신규 매수는 일단 가능한 레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상 일단 이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다시 좀 1차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좀 2차 매도 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뭐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스닥이고요. 나스닥도 좀 선물로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 현재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랑은 다르게 이렇게 쐐기 모양 패턴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실히 쐐기 모양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사실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사실 파동을 조금 이 5파에 대해서 파동을 매겨보면 이제 여기가 5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1파 고점, 여기가 2파, 뭐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추측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S&P랑 비슷하게 이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조금 추세선을 살짝 그어보면 이 2파라 추정되고 4파라 추정되는 곳에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추세선을 그어보면, 제일 높았던 데가 여기니까 그어보면 사실 추세선을 지금 거의 다 닿았죠. 지금 거의 닿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도지 모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인 모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천정에 다 오지 않았나 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추세상은 아직까지 추세선으로들은 문제는 없지만 이 파동상으로는 이 파동 추세선을 거의 닿았기 때문에, 닿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페이스북 설명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일 이평선이죠. 이 빨간색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 200일 이평선에서 딱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전환선도 깨고 지금 기준선도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매수를 해도 뭐 괜찮은 레벨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지금 증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 선행 스팬이 하락하게 되면 조금 그때는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괴선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저는 그래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매수하시는 걸 절대 뭐 말리는 건 아니지만, 말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 선행 스팬을 하락하게 되면 매도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